안녕하세요. 여술 닥터 권한나입니다. 오늘은 우리 이너뷰티의 영양제로도 많이 먹고 또 알고 있는, 그리고 또 주사로도 쓰이고 그런 히알루론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저는 일단 안티에이징 병원을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필러 이런 히알루론산 제제들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알고는 있었지만 저도 좀 더 심도 있게 여러분들한테 좀 더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논문을 좀 쭉 찾아보니까요, 주로 논문들이 이 히알루론산에 대해서는 니 아스트라이티스, 무릎 관절염이라던가 스킨 모이스처라이저, 그러니까 피부를 위해서, 또는 예를 들면 캔서셀을, 그러니까 암 치료하느라고 레디에이션 테라피라 그러죠. 방사선 치료를 해서 피부가 상했을 때 히알루론산을 바른다, 이런 식으로 해서 논문들이 주로 많았어요. 관절염에 관련된 논문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이게 왜 그런가? 우리는 히알루론산 그러면 대부분 화장품이나 시술용으로 먼저 인식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히알루론산은 몸에 60kg 성인으로 봤을 때 몸에 10에서 15g 정도 있는데, 이것들의 대부분이 관절에 있습니다. 관절낭에 있어요. 관절 안에.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관절 안에 히알루론산이 줄기도 하고, 염증이 있을 때 관절에다 관절 주사 맞는다고 하죠. 그럴 때 히알루론산도 많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피부 스킨 텍스처를 위해서, 그러니까 피부 결 또는 피부의 수분감을 위해서 스킨 부스터 형태로 맞기도 하고, 그리고 피부에 좀 더 볼륨을 주고, 나이가 들면서 이제 지방이 꺼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볼륨을 주기 위해서도 필러의 형태로 맞는 것이 이 히알루론산입니다. 그래서 이 히알루론산에 대해서 보면 굉장히 이제 주로 일본 논문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보면 인비보 그리고 인비트로, 그러니까 실험실에서도 실험을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임상적으로도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것들이 히알루론산이 사실은 당이 있죠. 당 구조체가 여러 개가 줄줄이 비엔나 소세지처럼 이렇게 뭉쳐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작게는 두 개가 뭉쳐있고, 이게 비엔나 소세지처럼 이렇게 뭉쳐져서 매우 긴 사슬을 가지고 있는데, 히알루론산은 원래 우리 몸에서 물을 끌어당겨서 수분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으면, 즉 운동이 해야 되는 이 관절 같은 데도 수분으로 히알루론산이 있으면서 이 운동을 했을 때 연골이 상하지 않게 하거든요. 그리고 피부 안에서도 우리가 탱탱한 피부를 유지하고 또 건조하지 않으려면 히알루론산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히알루론산들이 긴 사슬 모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자기 무게의 1000배 가까이 물을 담기고 있습니다. 그 사슬 안에 물을 품고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서 관절낭에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피부에 있는 거죠. 그래서 피부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쓰이느냐? 피부 진피 안에 히알루론산이 있어서 수분을 끌어당겨서 피부를 탱탱하고 건조하지 않게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게 40세 정도를 기점으로 히알루론산이 빠지면서 쭈글쭈글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수분감이 없어서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술을 하기도 하고, 먹는 약으로 먹기도 하죠. 이게 보면 히알루론산은요, 일단은 면역 반응이 전혀 없어요. 순수한 히알루론산의 경우에는 면역 반응이 전혀 없이 인체에 굉장히 안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필러로 쓰일 때는 필러를 볼륨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형태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동그랗게. 그래서 이거를 히알루론산 구조들을
붙이는 작업들이 본드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들어가요. 그래서 그것들이 알레르기를 일으키면 일으켰지 사실 히알루론산 자체로는 인체의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안전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일단 첫 번째로 화장품을 먼저 알아볼게요. 화장품은 우리가 히알루론산을 바르는 화장품들이 많아요. 히알루론산 함량이 높을수록 그리고 순도가 높을수록 그 다음 화장품이 밀리는 현상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화장품을 히알루론산 화장품이라고 사서 발랐는데 좀 밀리더라. 그러면 사실은 그거는 순도가 굉장히 높은 함량으로 포함된 그런 좋은 화장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밤에 바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표피에다가 발랐을 때 흡수가 되나요? 물론 진피층까지 흡수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표피를 좀 촉촉하게 해주는 효과는 있는 거죠. 없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진피까지 도달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임상적으로 봤을 때 발랐을 때 표피가 건조해진 느낌이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또는 각질층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를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네, 두 번째로는 화장품이 아니고 이제 시술로 썼을 때 어떤지 말씀드릴게요. 아까 필러를 말씀드렸고 스킨 부스터를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진피층으로 직접 도달하지 않다 보니 진피층으로 도달할 수 있게 직접 찔러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40세를 기점으로 히알루론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걸 주사로 맞았을 때는 볼륨감을 유지할 수도 있고 그리고 건조한 것도 훨씬 좋아질 수 있어요. 주름을 당연히 좀 펴지는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많으신 이너뷰티, 영양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게 히알루론산을 영양제로 섭취를 했을 때 전부 소화가 돼서 의미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사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먹었을 때요, 먹었을 때 소화가 되기는 하지만 혈액 중에서 짧은 시간이나마 유지가 되거든요, 농도가. 그래서 임상적으로 봤을 땐 효과가 있어요. 있는 분들도 훨씬 많아요. 그래서 먹는 것으로 시도를 해봤을 때 내가 피부가 좀 더 촉촉해지고 그런 걸 느끼셨다면 그거는 그분한테는 히알루론산을 먹는 방법이 맞는 거고요. 그리고 분해가 되는 것도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먹어봤을 때 충분히 비용에 대비해서 내가 효과를 만족스럽다 그러면은 계속 드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우리가 2019년에요 특히 저분자 히알루론산을 먹었을 때 이게 바람의 위험도 높이더라 하는 논문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많은 논문이 나온다던가 많은 증거가 나온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분자보다는 이제 뭐 고분자가 좀 더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게 히알루론산이 여성들이 보통 피부를 위해서 섭취를 하는데요. 안 맞는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생리불순이 일어났다던가 여드름이 좀 더 났다던가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전부 다 나쁜 것도 아니에요. 이게 왜냐하면 약이 아니어서 그렇거든요. 약도 우리가 개발을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에게 효과가 있더라 또는 안 좋은 부작용도 있긴 있지만 얻을 수 있는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에 약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심지어 영양제도 아니고 이제 엄밀히 말하면 영양제라기보다는 이제 기능성 그런 제품인데요. 이런 것들도 맞는 분들이 있고 안 맞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맹신을 하기보다는 내가 좀 겨울에 건조해졌을 때 피부가 건조해졌을 때 먹어봤더니 효과가 있다. 그러면 겨울 타임에는 좀 먹어보는 게 좋을 수 있고요. 그리고 먹었는데 효과가 없더라. 그런 분들은 내 몸에서
추가적인 히알루론산이 아직까지는 필요가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또 먹는 걸로는 내가 분해가 빠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흡수가 안 되나 보다. 생각하시고, 건조함이 계속 있으실 때는 차라리 시술적인 방법으로 치료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히알루론산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는데요. 우리 몸은 관절과 피부를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이고 40세를 기점으로 줄어들 수 있어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화장품적인 방법, 그리고 또 시술로서 좋아지는 방법, 먹어서 좋아지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어요. 끝!